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높은 금액에 팔 때는 보통 보면 부동산 시세가 오를 때 내가 거기에 덤으로 우리 집 집값이 오르니까 내가 더 높이 받아서 팔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더 높게 받고 싶어서 내놓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고 알게 되는 거는 우리 아파트 같은 단지에 다른 집이 지금까지는 얼마에 팔렸는데 이번에 5천만원 높게 팔렸네? 우리 집값 오르기 시작했네? 라고 인지를 해야지 오르는 시세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은 5천만원 1억 더 높게 해서 팔았는데 나는 1억 5천 2억 더 높게 해서 팔고 싶다. 이럴 때는 사실상 내 능동적인 선택이라든지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선 집 같은 경우에 이제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집 기본적인 조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브랜드라든지 단지 규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조건을 안 갖췄더라도 우리 집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좀 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사실 아파트 단지는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대부분 집들이 비슷비슷하거나 똑같아요. 우리 집만의 독특한 그런 차별성을 두기가 힘든 게 아파트예요. 약간 표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세라는 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아파트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긴 하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나만 높게 받거나 우리 집만 빨리 팔리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없어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 집은 층수라든지 향이라든지 그런 게 좋거나 그런 게 뭐 좋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부동산에 내놓거나 또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서 내놓거나 또는 손님이 우리 집을 보러 왔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높은 금액에 빨리 팔 수 있는 그런 게 좀 달라져요. 첫 번째로는 내가 여러 부동산에 내놔야 돼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거기에 다 내놓는다고 해서 여러 개 부동산 내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개 부동산에 내놓으라는 말은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부동산들 있죠. 초역세권 앞에 상권이 여러 개 있는 부동산들에 전화해가지고 다 우리 집을 내놔야 돼요. 우리 집은 그 상권이랑 동떨어져 있어서 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집이 만약에 부천에 있다. 우리 집을 내놓을 때는 인천에서 상권이 높은 부동산, 그리고 서울 강서구나 서울 강남에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들에도 다 전화해갖고 내놓으세요. 시흥에도 내놓고 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내놓으셔야 돼요.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경기도에는 비일비재해요. 특히 서울에서 경기도라든지 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타 지역 부동산 여러 군데 내놓으시는 게 우선 첫 번째 방법의 키포인트예요. 지역 구분 없이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부동산 내놓아라. 왜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부동산에 내놔라냐면,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도 있지만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임대료가 비싼데 그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은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요. 온라인 광고면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면 오프라인 광고, 유동인구면 유동인구, 모든 마케팅 방법을 다 총동원해갖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지만 그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다양한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 다양한 손님 중에서는 반드시 우리 집을 마음에 들어 하실 확률이 높아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부동산에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부동산에 여러 군데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집을 조금 더 높은 금액, 높은 가격에 빨리 팔 수 있는 그런 노력 중에 한 가지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집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 해놓으셔야 돼요. 깨끗한 건 당연한 거고요. 깨끗한 것뿐만 아니고 인테리어도 옛날 집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집을 살 때 보세요. 내가 집을 살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옛날식 집을 만약에 본다면 어떤 느낌 들까요? 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 들어요? 잘못된 것 같고, 그쵸?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왠지 내가 퇴보하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고,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 들고,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첫 인상, 첫 이미지라고 하죠. 그런 첫 인상, 첫 이미지가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면 사실상 매매로 이어가기 힘들어요. 가장 가성비 좋은 최신식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바꿔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금액은 그 바꾼다고 해서 뭐 몇백만 원 들어가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틀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커튼이라도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커튼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중문이라도 프레임에 틀에 시트지로 변경 가능하거든요. 시트지만 붙여도 변경 가능하고, 만약에 중문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템파보드 형식으로 쿠팡이나 이런 데 팔아요. 고급스러운 색상의 템파보드 그 한 개만 세워놔도요, 그 집 딱 들어섰을 때 그 이미지나 첫인상이 확 바뀌어요. 템파보드가 굉장히 고급스러웠거든요. 보면 그런 방법이라든지,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그 문 그것만이라도 시트지만 교체만 하더라도 돈이 크게 안 들어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집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문
만약에 우리 집이 20년 넘었다. 제발 문 있죠, 문을 통째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문도 다 이제 통으로 원목으로 되어 있으면 통이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고급 아파트에만 들어가고 대부분 문이 시트지로 되어 있어요. 문 시트지 따로 있거든요. 그것만 교체하시더라도 딴 데 업체에 의뢰하면 몇십만 원 나와요. 근데 그 위에 그냥 더디 PC만 하면 돼요. 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냐면 그 업체는 그 시트지를 구형 시트지를 다 떼고 새 시트지를 붙는데 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비용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떼지 마시고 위에 겉에 그냥 덧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꿔 놓으셔야 돼요. 새 집처럼 또는 요즘 새로 지어지는 신축처럼 그런 느낌만 주시더라도 집 보러 오시는 분들께서 원래 생각했던 그 연식과 그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마치 리모델링 다 해놓은 것 같은 느낌, 이미지만 줘도 그 선택에 있어서 좀 더 높은 금액이더라도 그거를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느끼기에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내가 이 금액을 더 주고 사기는 힘들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요, 그걸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집을 봤을 때 그 집에서 나오는 느낌,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거면 그것보다 조금만 더 나아도 금액이 엄청 뭐 매도건 차이 안 나는 이상은 좀 더 주더라도 그 내가 좋았던 느낌인 집을 선택하게 돼요. 깨끗한 거는 기본이고 반드시 최소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모든, 웬만하면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게 하수구를 뚫거나 또는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거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커요. 비용은 덜 들어가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집에 집 보러 오신 분이 오셨을 때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냐, 우리 집에 이게 좋고 뭐 학교도 앞에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부동산이라든지 그 집을 보기 전에 그 집 보러 오신 분이 웬만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런 걸 말하지 마시고 그 부동산도 집 보러 온 사람도 알 수 없는 정보를 얘기하세요. 어떤 정보냐, 우리 집은 앞집 사람이 너무 착해서 우리 애들이 고래고래 거함을 지르고 막 뛰어다녀도 아랫집 사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괜찮다고 하시고, 앞집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목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해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애들 앞에 보면 유모차나 자전거 놔둬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다. 짐 같은 거 밖에 내놓으셔도 훔쳐가는 사람 없는 건 물론이고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으세요. 그만큼 우리 집 지금 이웃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 이 집에서 살면서 우리 저 남편 장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 더 큰 병수로 이사가게 됐다. 아주. 그리고 우리 애들 또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이 집 이전에는 아토피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많았는데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부터 아토피도 없어지고 학교 생활도 너무 잘하고 친구도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갖고 오는 생활 기록부에도 애 성격이 너무 밝아졌다는 게 써 있어갖고 난 이 집이 사실상 그래서 이사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남편이 체인점 운영하면서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안산으로 이사 가야 된다. 나 계속 여기 부천에 사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 집 만약에 이사 오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가 은인 같은 집이에요. 이 집 이사 오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집만의 그 좋은 점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다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집만의 장점 있죠. 이웃이 어떤 이웃인지, 이 전 집에 살 때랑 이 집에 살 때랑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하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같은 조건의 집을 내가 여러 개를 이제 최종적으로 고민할 때 이 부분이 선택하는 굉장한 큰 요소가 돼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는 그냥 나는 기독교고 나는 미신 안 믿고 나는 오직 내 자신만, 내 이성적인 판단만 믿고 나는 고심은 데 콩나고 파심은 데 판단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웬만하면 내가 그 집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집보다는 잘 됐더라, 이 집 사는 사람들이 참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아주 잘 돼서 나가는 집이더라 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집을 선택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반드시 집 보러 오는 사람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물도 잘 나오고요, 뭐 보일러도 얼마 전에 갈았고요, 뭐 도배장판 얼마 전에 갈았고요, 그리고 우리 집 여기 지하철이 몇 분밖에 안 걸리고요, 초등학교도 있어갖고 애 키우는데 좋겠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냥 인터넷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부동산한테 물어보면 어떤 부동산한테 다 알려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정보예요. 그런 정보를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옆집 사람이 어떻고 우리 아랫집 사람이 어떻고 우리 윗집 사람이 저는 윗집 사람이 공실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거 있죠. 그 정도로 조용하다. 층간소음도 전혀 없다. 그냥 층간소음 없고 우리 다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세요. 살면서 했던 경험들. 그게 찐입니다. 그래야지 상대방도 공감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 집에 만약에 와서 살면 아 나도 그런 거를 누릴 수 있겠구나. 나 지금 사는 집은 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면 옆집 말하는 소리 다 들리고 그래서 나도 혹시나 들릴까봐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우리 집만 오면 뭔가 눈치 보는 느낌 들고 이래 살았는데 아 이 집 오면 그런 거 없겠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중에 가장 좋은 얘기가 바로 내 직접적인 경험담이에요. 똑같이 층간소음이 없는 집이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 집은 층간소음 없어요. 이 아파트 벽 두께가 뭐 몇 미터라 갖고 층간소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나는 위층에 사람이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와닿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위층에 사람이 살더라고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사람 사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이걸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면 약간 오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의심 오히려 마이너스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 다양한 이야기 앞집 사람 이야기 내가 이 집에 이사 와서 얘기 그런 경험담을 하면서 함께 덧붙여 갖고 살짝 한다면 이게 굉장히 큰 공감대를 형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집 보러 오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가만 놔둬도 알 수 있는 거 있죠. 우리 집 보세요 전망이 뻥 뚫려서 뻥 뷰예요. 그 누구나 그냥 직접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 집 자랑하구나 라고 밖에 생각 안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집을 보고 있어도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있죠. 뭐 비 올 때 어떻다. 비 올 때 우리 창문에 빗방울도 잘 안 묻어요. 처마 기술을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희한하게 우리 집은 빗방울도 잘 안 묻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집은 곰팡이나 뭐 누수 이런 거는 생각조차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비 올 때 빗방울도 잘 안 묻는 창문에 무슨 누수나 곰팡이가 있겠어요 라고 해버리면 내 경험을 삼아서 아무런 걱정도 없는 집이다. 그쪽 방면으로는 아무도 걱정할 거리가 없는 집이다 라는 걸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집을 보는 사람이 내가 봐도 알 수 없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이 집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 경험담으로.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직접적인 선택할 때 플러스 요소, 중요한 플러스 요소가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이 능동적인 방법, 집값을 내가 다른 집들보다 우리 집을 더 많은 돈을 더 받고 팔고 싶을 때는 다른 기본적인 조건들만으로는 더 받기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조건들이잖아요. 집 위치라든지 단지 이름이라든지 역세권 여부, 층수, 또 뷰 이런 것들은 이미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이 집을 팔고 나갈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내가 다른 집보다 돈을 더 받고 팔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집들보다 돈을 더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내가 다른 집과 차별성을 만들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찾아야 돼요. 그럴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좀 더 기발한 자기만의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내가 좀 더 인맥이 넓어서 뭐 인테리어를 이쁘게 바꿀 때 좀 더 싸게 바꿀 수 있다든지 또는 내가 기술이 재능이 있어서 내가 셀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들로 좀 더 큰 차별화를 도와주고 내가 더 많은 높은 가치로 만들어서 더 높은 금액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좋은 방법을 마련하고 더 찾아봐 가지고 이제 하시는 게 내 집을 다른 집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더 높은 가치로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너무 꿀팁인데요? 아니, 제가 생각을 해도 같은 조건에 집이 나왔을 때 제가 그 집보다 한 500만원, 1000만원 정도 더 올려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아 그래 내가 어차피 못해도 2년은 살 텐데 차라리 이렇게 층간소음 이런 거 없이 좋은 이웃들과 함께 좋은 이웃들과 함께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차라리 500만원 주고 그래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면 더 됐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너무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 꼭 써먹는 분이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매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 이제 이 방법을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면 좀 더 한 1, 2천, 2, 3천 다른 집보다 더 높게 올리더라도 아마 반드시 팔릴 겁니다.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